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어저께 급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해서 한 3.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47,650원인데 마감됐으니까 수급 확인해 봐야겠죠. 그쵸. 자, 장중에는 이 매도 폭이 조금 늘어났었는데 장 마감 때 또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쵸. 6억 매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 구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나왔었던 이 매도 물량은요. 사실상 뭐 규모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쓸어 담지 않았겠죠. 그리고 매집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주식이 쌀 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올려가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량이 쏟아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요. 무조건 그 로스컷 비율, 즉 손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놓고 들어와야 돼요. 걔네들은 그 부분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괜히 뭐 들어갔는데 뭐 근거 없이 들어갔는데 이거 안 올라간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바로 보고서 써야 됩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건 올려가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는 뭐예요? 리보세라님. 그쵸?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그쵸? 병용요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리보세라닙은 원래 아파타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타닙은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쵸? 두 개 다 이름만 바뀐 거고, 근데 법령적으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간암 치료제로 바뀌었고 이름도 아파타닙에서 리보세라닙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2세대 항암제입니다. 자, 그러면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죠. 자, 그럼 표적 항암제는 1세대보다 뭐가 더 좋아졌어요? 부작용이 줄어들었다. 자, 그럼 그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 굉장히 뭐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그렇죠? 먹는 약이 항암제인데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이라는 건 부작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5년도에 중국 위암 치료제 임상을 거칠 때 완치 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쵸?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미 FDA에 들어간 1상이나 2상을 통과하는 시점부터도 굉장히 많은 오퍼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양곤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10년 이상 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실을 맺어서 판매 허가 신청에 지금 들어갔고 5월달 그러니까 최장 기간입니다. 최장 5월달에 그쵸 허가를 받는 그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건 그리고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 그냥 판매 허가 신청이 그냥 뭐 통과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이 지나가면 유럽으로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는 달리 유럽 쪽에는 위탁 판매 형태로 들어갑니다. 마진이 조금 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평균 이상의 마진은 가져갑니다. 원래 이 제약 사업이라는 게 마진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신약 업체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지 않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마진폭이 나오느냐 한 80% 전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비용이 빠지겠지만 마진의 폭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HLB를 보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뭔가 뭐 통과했다 뭐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흑자 전환. 그렇죠. 흑자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가는 지금 무언가 좋아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선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딱 50% 빼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평가받았죠? 한 3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3조씩 하면서 장기간 거래를 됐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왜 조정이 나올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단지 그 부분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한 위험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못 삽니다. 진짜 못 사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 어저께 급락하는 구간에서 굳이 안 사도 된다.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모멘텀, 즉 재료 관련돼서는요. 그냥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게 FDA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 쪽에 판매가 되는 점 그리고 흑자 기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쪽까지 지금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신고가 구간이라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적용되는 부분의 시작점에 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면 이미 늦어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미 여기서 얼마가 가 있을지 몰라요. 정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가 있을 수 있는 게 제약주들의 원래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자. 그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시점의 문제지 무조건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성장주들의 진가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이벤트 때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신고가만 진행한다. 자, HLB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 되면 매수 구간에 들어가고 정확하게 매수를 잡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신고가 종목에 HLB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자, 1월 5일 장중 매매 그렇죠. 에코프로 BM 정확히 9시 48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12시 13분 그렇죠. 이 시세가 30만 9천 원. 즉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면 자 에코프로 BM 오늘 12%대 그쵸 상승 마감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나온 겁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저는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보유 기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매수하는 시점은 무조건 정배열 또는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를 한다. 그게 오늘 에코프로 BM으로 진행이 된 거고 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자 9시 1분 그쵸 장 시작하자마자 주문을 넣었는데 어보브 반도체 자 오늘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3%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왜 공략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쵸 신고가 구간에 있다. 자 그런데 신고가를 여기서 만들고 그쵸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올려서 보면 알 수 있죠. 이날이 12월 19일입니다.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12월 19일. 자, 어보브 반도체.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쵸? 정확하게 주문이 나갔고 이때 상한가 마감. 그리고 다음 날도 당연히 갭상승. 그쵸? 빠져서 팔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시 매수한 겁니다. 그쵸? 저는 하락하면 매도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대략 한 15% 정도. 그쵸?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수익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먼저 만든다. 즉 가격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어떤 호재가 있든 가격이 먼저 뜹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실적이 개선됐나요? 아니에요. 실적이 개선되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 가격이 가장 빠르다고. 그래서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공략이 가능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에 매수를 했을 때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 자 여기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진행돼 있죠. 맨 위에 있는 시노펙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오늘 9.5% 상승 마감. 근데 12월 22일이에요. 정확히 저는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저께 하락하는 날에 팔았습니다. 오늘 수익은 못 냈는데 보세요. 정확히 12월 22일 그쵸? 공략이 됐고 5,200원. 어저께 한 7,500원 정도의 매도가 됐으니까 한 50% 정도 보유기간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되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게 선반영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날만 공략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립니다. 올려서 보잖아요.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20일 시노펙스 올려서 보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그렇죠? 내가 장기간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뭐 내가 매매한다 그래서 모든 게 막 40% 50%씩 터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신고가를 추적하는 게 맞죠.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막 고가에 물리고 막 손절하고 힘들어. 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긴 말 안 합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전 채널 성장의 목적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 뭐 테크윙, 뭐 레고캠바이오, HLB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왜 추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요 내용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렇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요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번 1월달 이벤트에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지만,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는 진짜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진짜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부분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HLB를 다시 보면 오늘은 반등이 나왔다. 그쵸? 근데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확인하고 매수해도 충분히 고가 돌파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온 자금은 펀드 자금이다. 그리고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쵸?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미 주가는 정말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기간,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HLB에 대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건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단기 보유 전략까지 연결시키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만드는데도 힘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제가 12월 달부터, 그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2월 달 정도까지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